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과 그리고 세계 1등 조선국가로서 명예를 지키고 계신 우리 조선업계 여러분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삼성전자도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여건 하에서 이처럼 또 한 발 더 뛰어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논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첫째는 원자력 안전 문제가 원자로를 작게 만들므로써 풀리고 있다. 그것이 이제 미래의 방향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작아지면 경제성이 나빠진다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자동 생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과거의 반도체가 지금보다 100만 배 비쌌던, 40년 전에는 100만 배 비쌌던 그러한 대량 공장 생산 시스템을 나가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소형 원전이다 해서 스몰 마듈러 리액터 SMR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 초소형 원자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특히 조선 산업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사태로 인해서 원자력계도 세계 최고의 산업을 이루고 있지만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원자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면서 에너지 산업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산업은 세계 최대의 산업입니다. 1년에 매출이 2009년 데이터인데 지금 2019년 데이터로 추적을 하면은 1경 5천조 원을 매출합니다. 두 번째가 식량 산업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산업의 한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통신이 한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산업은 갈수록 CO2 배출 때문에 여기에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탈원전 사태에서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양광은 태양의 거대한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온도 차이 그리고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열은 예전에 약 한 50억 년 전에 지구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달은 또 지구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핵 반응의 이 폐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땅 속의 지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방사성 알파, 베타, 감마의 붕괴열이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의 산물이죠. 이렇게 우리 아인슈타인이 결국 모든 에너지는 MC 자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질량도 예전에 수소밖에 없던 우주에서 빅뱅이 생기면서 슈퍼노바 프로세스도 거대한 질량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조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원자력이 아닌 에너지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절대로 CO2를 생산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하에서도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이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원자력과 조선을 결합시켜서 나가자 해서 저희들한테 소위 초소형 원전으로 이 해양에, 선박에, 그리고 부유식 발전선을 만드는 그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해양용 원자력에 지금까지 문제가 경제성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극의 기후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2030년이면 365일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데 대해서 이 러시아는 엄청난 그 세빙선을 건설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기술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세빙선 한 대를 건조하는데 10년 걸려서 도저히 2030년 되면은 러시아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스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많은 그 가스를 캄차카 반도가 이제 부동항이 되어서 거기에 환적 기지를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세빙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북극 지방에는 금광, 다이아몬드광 이러한 귀금속들이 광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대부분 디젤 발전기로 가동되고 있고 굉장히 땅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태풍이 불고 하면은 이 디젤 발전기가 끊기면 조업이 중단이 됩니다. 이 캐나다 북극 지방에는 이 에스키모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광들이 소형 원전을 이제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섬나라들이 이 바다 위에 부유식 발전소를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IMO에서도 CO2 감축을 위해서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로이드 레지스트나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원자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 해군 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7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에서 떠다니면서 총 6천 원자로 연 가동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는 원자력을 조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만 미국은 그 사이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 방사능이 나온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자력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내는데 이거 문제는 못 식혀서 문제거든요. 이 식히는 바다 전체가 물이니까 이 식히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원자력이 안전하다. 오히려 땅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해양에서는 물론 잠수함은 어뢰도 맞아야 되고 10km 거리에 원자탄이 터져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지진에 대한 강도가 10배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경제성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지금 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그 사이에 세빙선을 많이 만들어서 소위 소형 모듈 원전, 일체형 원전,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이 결국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을 개발을 해서 세빙선과 부유식 발전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우라늄을 농축도를 235를 90%까지 농축을 해서 여기에 넣어서 핵연료를 40년 동안 교체하지 않고 썼는데 2010년에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모든 나라가 앞으로 우리 9.11 테러처럼 그런 사태에 핵폭탄 가지고 9/11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상용에서는 원자탄을 못 만드는 20% 이하만 쓰자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축도를 떨어뜨리면서 10년마다 핵연료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은 이 공중에서 하기 때문에 핵연료를 끄집어내면 방사능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높은 이 차폐 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주위에 방사능이 날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데디케이트된 항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탐사선을, 쉐이빙 탐사선을 만약 러시아식의 소형 모듈 원전으로 한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디젤로 가는 것보다 2배나 비쌉니다.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새로운 고속로 기술로 가지고 해결료 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잠수함들이 93% 농축도를 가지고 해결료 교체 없이 수명기간 동안에 계속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20% 이하의 농축도로 이것을 하는 그런 방안은 마이크로 리액터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리액터는 물로 식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액체 금속으로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차적인 목적이 이 마스에, 이 스페이스에 이제는 가서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기술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선박에 초소형 원전을 집어넣자 하는 과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앞으로 4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이 원자로의 크기가 지금 약 KTX 기차 엔진 파트만 합니다. 그 정도의 작은 파트에 모든 것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출력은 20만 톤 오일 탱크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약 한 25메가와트 엘렉트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그것을 4개를 넣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쉐빙선도 그것을 4개를 넣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것을 자동차를 만들듯이 자동화해서 공장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을 하고 해결료를 주입한 다음에 공장에서 로드 테스트를 완전히 다 했어. 원자로를 테스트한 원자로는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 방사능 가진 것을 저희가 이 운송을 해서 선박에 넣어서 40년간 태운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은 또 거기에는 타고 나면은 약 한 5%의 우라늄 235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해서 이것을 경수로에 땅 위에 있는 발전소에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40년 후에 정제 기술로 해서 중저준위 폐기물만 남기고 고준위는 전부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핵심이 냉각제가 납 50%, 비스무스 50% 이렇게 해서 123도씨에서 녹습니다. 끓는 점은 1700도씨에서 끓고 물과 공기와 일체 화학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방사능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원자로인데요. 이 원자로는 일단 사고가 나면은 여기에 배 주위에 발라스트 워러나 많은 워러가 이 주위에 들어감에 따라서 납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방사능이 얼음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몰을 해서 깊이 5,000m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굳어서 우리가 인양을 할 때까지는 일체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 잠수함의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간 미국의 버지니아 클래스의 잠수함이 갖고 있는 소위 수면관리 기술을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식스 시그마 기술로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대형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내 원전 정책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원자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최근에 폴에 의하면 72%가 원자력을 지지하게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이 땅 위에보다 바다가 더 안전하다
지금 우리 기후변화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 1등 조성산업과 1등 원자력 산업을 결합해서 북극 항로와 그리고 극지광산, 부유식 원전 그리고 그린십을 같이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소형 원전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경제성은 초소형 원전으로 해서 40년간 해결료를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니스트 황일순 교수님이셨습니다. 잠시만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선박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경제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주셨으면 언제쯤 되면은 일본 선사들이 이 배를 만들어서 운항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인프라를 개발하는 공장 시설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전략은 우선 경제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쇠빙선에 일단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쇠빙선이 러시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대우조선은 이미 성공적으로 약 1년 반에서 2년 만에 지금 북극 쇠빙선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원자로를 만들어서 거의 2년 내지 2년 반 안에 쇠빙선 한 대를 우리가 출범시킬 수 있다면은 러시아에서 굉장히 반가워할 것이고 이 마켓에서는 워낙 러시아 쇠빙선이 비싸기 때문에 한 대당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일반 소위 컨테이너 선박 시장에 세계 10,000대의 시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